안녕하세요. 분양 전문 박석순 팀장입니다. 전 현대장 공인중개사 대표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내년에는 꼭 그 부동산 사셔가지고 큰 돈 버셔가지고 큰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시중에 조금 잘못된 상식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거 제 앞에 있었던 책들 있죠. 여기 이제 대학교 때 제가 공부했던 책들이고요. 대부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와이프가 버리고. 예쁘죠? 예.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2022년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2022년도에 부동산이 시세가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설명하자면 또 이제 이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먼저 이 얘기부터 하고 들어갈게요. 요즘 그 시중에 전문가라는 사람들하고 또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자율이 오르니까 이제 경제가 어려워질 거다, 힘들어질 거다, 부동산이 내릴 것이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거기에 또 동조를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실물 경제에서도 요즘 부동산이 약간 아파트 시세가 약간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 물가가 오르는 것은 이자율이 오르는 것은 이자율이 오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자율이 오르면 수요 케인즈가 분석한 수요 시장에서 투자가 우선 줄게 됩니다. 총 수요 곡선 케인즈 모형에서는 총 수요 곡선 Y는 I 플러스 소비 플러스 G 플러스 외생 변수 X 마이너스 M인데 이건 잘 모르셔도 돼요. 여하튼 이자율이 오르면 이제 케인즈 모형에서는 그 투자가 줄고 소비가 아무래도 위축이 되겠죠.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국민 소득이 떨어지면서 이자율이 다시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히려 이자율이 오르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자율이 오르면은 투자와 소비가 줄어들면서 국민 소득이 줄어들면서 이자율이 다시 줄어드는 이 영향이 어디로 가냐면 화폐 시장으로 가요. 화폐 시장으로 가서 화폐 시장에 그 화폐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자율이 다시 내려가는 그걸 반복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봐보세요. 이자율이 떨어지면은 쓰면서 해야 되는데 이자율이 떨어지면은 결국에는 다시 이자율이 오르면 다시 이자율이 떨어지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 시간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되냐면은 요걸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아까처럼 풀면은 일반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풀면은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전 세계 정부들이 가장 중점에 두고 있는 게 중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물가 상승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상류층부터 하류층, 중류층 뭐 다 온 국민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물가를 오로지
그 정부 당국들이 목표로 잡는 게 물가 안정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물가 안정을 잡기 위해서 결국은 이자율을 올리려고 하는 거고, 물가가 오른 이유는 아시잖아요. 유동성이 너무 부동자금이 많이 풀려가지고 시중에 미국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내서 결국 유통을 시키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뭐 부동산이 오른 게 아니고 온 세계가 올랐어요. 괜히 문재인 대통령 내가 좋아해야 된다고 그래야 된다. 저는 중립인데 그분 잘못도 약간은 있죠. 정부에서 이제 공급을 유연화시키지 못하고 이제 그 각종 규제를 함으로써 풍선 효과가 일어나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여하튼 뭐 그런 원인도 있고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여하튼 집값이 오른 게 문재인 정부의 그 무능한 탓만은 아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니까 이제 미국에서 결국은 이제 이자율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자율을 급작스럽게 갑자기 올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국민소득이 줄면서 실업률이 높아져요. 그걸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미국 정부에서 테이퍼링 한다고 그러잖아요. 조금씩 푸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이걸 잠그는 거예요. 한꺼번에 잠그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제 잠그다 보니까 또 이거 조금씩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 이제 기업이나 개인이나 정부나 다른 나라 정부들이나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켜서 조금씩 완충적으로 충격을 주다 보면은 이제 적응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황이나 이런 나쁜 불경기로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천천히 푸는 거죠. 천천히 푸는 게 아니고 잠그는 거죠. 테이퍼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가도 잡고 국민소득도 전 세계적인 국민소득도 갑자기 주는 걸 막고 그렇게 해서 실업률이 늘어나는 것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결국은 이제 원래는 물가가 오르면 원래 부동산이 오르는 거예요.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거기서도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원래 물가가 오르면 이제 지금 뭐 생활 물가도 다 올랐잖아요. 계란값이네 뭐 이런 우리 먹는 것들도 많이 올랐고 이제 식료품도 이제 그 건자재 있잖아요. 우리 건축하는 부동산 건자재도 많이 이제 오를 거고 앞으로도 올라야 되는 거고 그 원재료도 있잖아요. 원재료들 이런 것들도 많이 오르고 있고 여기저기 이제 나비 효과로 지금 그 균형 맞추느라고 여기 올랐다가 뭐 요소수 올랐다가 석탄 올랐다가 또 저쪽에 뭐 오르고 이제 막 같이 이제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해죠, 올해 2022년도에는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양극화 현상은 항상 있었고,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양극화 현상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거고, 초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실수요 위주로 지금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곳은 유지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외의 지역 갑자기 많이 올랐던 곳, 아무 근거 없이 아무 바탕 없이 심리적으로 올랐던 곳은 다시 옛날에 그 상태로 돌아가진 않아요. 약간 이제 하방 경직성이 있잖아요, 부동산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간 떨어졌다, 약간 조정하는 수준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조금 외곽 지역 이런 데는 미분양도 많이 좀 날 거고
아예 이제 공급 자체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당분간은 부동산이 약간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그 리스크 관리에 조금 중점을 두는 그런 전략을 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3월 9일인가? 대선을 보시고 이제 정책에 대해서 적응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제가 결론을 낼 수 없는 게 그냥 일반적인 현상만 얘기했잖아요. 오르는 거 오르고 내리는 거 내리고 뭐 또 그 산업화가 잘 되고 2차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고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곳에는 큰 무리 없이 내년에 올해도 뭐 부동산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외의 지역 이제 외곽이나 갑자기 많이 오른 곳들이 있어요. 근거 없이. 그런 곳은 약간 조정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결론이고요. 내년에 대선에 이제 민주당이 될지 국민의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 정당마다 약간의 그 정책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움직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아시잖아요. 그런 거 뭐 상관없이. 부동산은 저 태어나고 나서도 계속 올랐고, 유사일에 계속 인간의 욕망의 중심에 항상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앞으로도 뭐 긍정적으로, 좋은 생각으로, 투자 수단으로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꾸준히 앞으로도 하면서 시점 봐가면서 이제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여윳돈이 있으시면 그냥 사세요. 사시는 게 맞는 답이에요. 제가 이제 통계 분석 쭉 해놓은 거 보시면 예전에 그 IMF 때하고 그 전에 살짝 이렇게 하방으로 조정이 된 적은 있지만 항상 우상향 그래프는 그려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너무 이렇게 막 이제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떨어지진 않아요. 떨어지는 곳은 떨어지겠지만 이렇게 좋은 곳들은 안 떨어지니까 꼭 좋은데 이제 그런 건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을 해서 해드리니까요. 뭐 전화 주셔도 되고 저한테는 전화하지 마시고요. 다른데 문의하셔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돈만 보고 쫓아다니는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것도 이야기 좀 해드려야겠구나. 부동산을 업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 내가 얘기해야 되나? 여하튼 부동산을 업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 지적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분들이 경제학을 오래 공부한 사람들도 아니고 무슨 거기에서 이렇게 어떤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나름대로 몇 번의 경험이 있어가지고 잘 됐을 경우에 이론적 바탕 없이 그냥 그 경험상으로 알게 돼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주변에 그렇게 그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뭐 학력으로 따질 건 아니지만 솔직히 그분들이 뭐 고졸, 대졸 나와도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아니고 전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뭐 언론하고 미시것이 몇 번 좀 하다가 그냥 끝내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석사학위 받은다 해도 저번에 뭐 대통령 후보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 윤 뭐 후보가 웃으면서 뭐 대체 어떤 걸 전공했냐고 말하잖아요. 반문하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무슨 박사라고 하더라도 자기 특정 분야의 일부만 자기가 연구해서 논문을 쓴 거지 전반적인 경제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나 믿지 마시고 만약에 이제
꼭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사람 이곳저곳 각 분야의 사람들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고 물론 뭐 이웃에 바로 옆에 어떤 분이 뭐 부동산에 대해서 통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너무 사람들을 사람은 믿되 사람이 착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래요. 99.9%는 다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들이 살아요. 옛날 드라마에 나온 그 명대사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거라고. 착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어떤 그 탤런트가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 실력하고는 또 다른 거니까 너무 그 주변 사람들 말 듣지 마시고 특히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뭐 주상복합, 지역, 지산 이런 것들은 정말 상가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 전화는 안 주시면 안 되겠구나. 여하튼 행복하세요. 그리고 저도 올해는 꼭 또 뭔가 하나 저질러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고 조금만 벌어도 되지만 저도 조금 올해 좀 벌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석순 팀장이었습니다. 분양 전문 박석순 팀장이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